안녕하세요. 마침표 성형외과 서효석 원장입니다. 원래 이쪽 오른쪽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쌍꺼풀 라인이에요. 이쪽이 쌍꺼풀 라인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부터 이쪽에 쌍테를 붙여가지고 계속 라인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얘는 쌍꺼풀 테이프로 만든 라인, 이거는 원래 가지고 계신 라인. 약간 여기 좀 딱딱하고 좀 그렇죠. 그냥 그거 약을 많이 그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50대가 됐더니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쪽 눈의 라인은 이게 수술로 만들어진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갖고 있던 라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이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이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오히려 수십 년간 이렇게 쌍액을 붙여가지고 만들었더니 이제 굳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면 굳어져가지고 오히려 원래 있었던 적보다 더 뚜렷하게 이제 라인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거와 반해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똑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쌍꺼풀이 있던 쪽은 쌍꺼풀 라인이 약해지면서 늘어지게 되고, 쌍액으로 만들었던 쪽은 쌍액으로 인해서 약간 단단하게 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덮이는 건 피부가 늘어진 거는 조금 더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젊었을 때는 이쪽이 더 보이고 이쪽이 안 보이는데 나이가 드셔서는 이쪽이 더 보이고 이쪽이 안 보이고 이제 짝짝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고민이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안검 수술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그냥 단순히 라인을 잡고 뭐 보이게 하는 거는 매우 쉬워요. 뭐 너무 쉽죠. 일단은 이쪽이 라인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 만들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라인 만들면은 이 처진 것도 다 걷어지고 라인도 시원스럽게 보이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라인을 잡게 되면은 인상이 매서워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50대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계시다가 처져서 내가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하면서 라인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런 큰 뭔가 이렇게 꽝하니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의외로 실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어색하고 내 눈이 아닌 것 같고, 나는 20대 때 그 자연스러운 그런 라인을 기대하고 수술을 했는데 주위에서 보는 그냥 아줌마들이 하는 그냥 큰 라인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라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좋다, 그럼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라인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연스럽다는 거는 라인을 낮춰야 된다는 건데, 라인을 낮춘다는 것 자체가 처진 거를 적게 개선시킨다는 얘기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전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더 덮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큰 난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상안검 수술할 때 중요한 첫 번째는 이 라인 어디다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높게 잡으면은 혼나고 낮게 잡아도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어디 잡느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안검 수술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예전에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하면은 안 돼요.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눈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늘어진 피부의 양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방의 양도 달라요. 그때하고 그 기본 베이스가 완전 달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의 모습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였고 이게 자연스러운 라인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의 모습을 다시 되돌린다고 여기에다가 라인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진 게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갈 수는 없다. 지금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예전의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진 거를 개선하고 더불어서 좀 자연스럽게 처진 거를 개선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전에 비해서 라인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라인을 올리는 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올리지 않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그 라인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요 라인이 맞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상안검 수술할 때 잡아야 될 라인은 요 라인이 아니라 바로 여기 라인에다가 잡아야 돼요. 여기 라인보다 더 위쪽으로 잡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싸납게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 다 처진 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안검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덜 걷어내는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여기에다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다가 라인을 잡는 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을 잡는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시원하게 확 걷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피부를 조금 잘라야 돼요. 이 피부를 잘라서 없앤다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또 어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20대 모습을 되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걷어낼 건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르는 양을 2에서 3mm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자를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더 적게 자를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많이 안 자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만큼 잘라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눈의 피부가 이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부를 없애고 잘라내게 되면은 당겨서 다시 꼬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피부하고 이 아래에 있는 피부하고 당겨서 다시 봉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피부는 두껍고 이쪽에 있는 피부는 얇거든요. 그럼 두꺼운 피부하고 얇은 피부하고 만나게 되면서 단차가 생겨요. 이 단차가 의외로 무시를 못해요. 약간 깊은 흉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흉터가 깔끔하지 못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 20대 여자분들 수술하시면은 흉터가 되게 깔끔하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피부를 안 잘랐거든요. 그냥 라인만 잡은 거예요. 절개를 해서 라인만 잡고 그리고 다시 봉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똑같은 단차를 가진 피부끼리 같이 붙여놓으니까 흉터가 그렇게 심하게 남을 수가 없죠. 얇은 선으로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상안검을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단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흉이 조금 더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이렇게 많이 자르게 되면은 얘하고 붙잖아요.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요. 짧아지면 짧아지는 것만큼 여기가 불룩해져요. 물론 지방이 없으시니까 블룩한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블룩한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수술하고 나니까 오히려 눈이 더 작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먹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안검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 건 맞지만 한 요 정도까지만 자르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경과를 보는 거죠. 왜 경과를 볼까요? 경과를 보는 이유는 바로 눈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눈썹 때문에 보는 거예요. 눈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눈썹이 변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눈썹은 덮이고 처져 있는 눈꺼풀 피부가 둥근을 가리기 때문에 지금 치켜 뜨고 있는 상태예요. 이 치켜 뜨고 있는 상태가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이것까지 고려를 하고 좀 잘라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거든요.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해서 수술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잘랐던 게 더 덮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자연스러워지면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덮이는 양이 많다면은 이 피부를 잘라내는 거를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라인을 좀 올려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 저는 수술하고 나서 항상 6개월치에 다시 체크를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고 그 상황이 변한 것 때문에 또 눈썹도 변했기 때문에 그 눈썹이 내려오는 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절제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20대 때 젊은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수술하실 때 옛날에 그때는 무조건 큰 라인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거 근데 지금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제가 쌍꺼풀을 낮춰드린 분들 해도 꽤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수술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걷어내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이분한테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마를 거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잘라내는 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리프팅을 시키는 거예요. 땡기고 땡기는 건 결국 리프팅이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